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정입니다. 네, 이제 대학 가는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다들 뭐 학년마다 계획이 이미 다 잡혀있다 그러네요. 네, 1, 2학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네.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예. 그리고 3, 4학년은 취업 준비에 몰두하겠다라는 응답이 97%를 넘는다고 그래요. 합니다. 100명 중에 3명 빼놓고는 취업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남들 한 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되게 말 성공하기 잘하시네요. 힘들죠. 네. 힘들 아니 돼요. 아니 돼요. 남들이 혼자서 스터디로 취업 준비를 할 때 잡정보센터 특집 왜 떨어졌나와 함께 하신다면 차별화된 여름 방학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름 방학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전화 02-397-7984나 그리고 네.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그리고 신뢰도 200%의 맞춤 컨설팅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취준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께서도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취업 도우미 잡정보센터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지금 이 시간 뭐 많은 분들이 또 취업 준비생들 방바닥 긁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취업은 하고 싶은데 떨어뜨리기만 하고 떨어진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고 아무리 두드려도 답은 주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죠. 네. 왜 떨어졌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가득 담아서 이제 사랑하는 만큼 독서를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위포터의 조민혁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한 만큼 독서를 해주겠어.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독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좀 기쁘네요, 제가. 그 저희 잡정보센터의 어떤 위력이라고 할까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진짜 맞는 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서울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런 방송 보시고 최종 합격했다고 전해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어저께 봐요. 좀 실명돼봐요, 네. 좀 하나. 어저께 BGF 리테일이 발표가 났어요. 최종 합격자. 네. 그제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 안 됐나? 조수원 닮은 친구?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한돌이. 되겠죠. 이제 하반기에는. 네. 그 친구 이제 서울에 떨어졌는데 제 주변의 학생들 보니까 이름도 김동우, 김동현 쌍둥이에요? 두 분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 같은 조였대요. 또 면접장에서 우리 방송 보고서 또 준비도 같이 하고 스터디도 해서 두 분 다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아, 쌤 제자예요? 제 뭐 수강생인 분도 직접 있고 제자가 아니고? 아니고 이제 뭐 저희 방송 보시고 이렇게 잠깐 뭐 대단하시네. 학원에 나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지금 합격 소식도 많고요. 실제로 꾸준하게 결국 보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되는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관심 없는 기업이라고 해서 또 안 보고 우리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예 오프닝을 넘기더만 아, 그래요? 이 웃긴 얘기를 넘겨버리던데 그냥 정말? 조민혁이 얘기하는 자소서 첨삭 파트만 보고 네. 아. 그러니까 맞지? 저희는 그냥 넘겨버리는군요. 맞지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안 돼. 합격이 안 돼. 정말. 근데 김하영 캐스터가 얘기하는 저런 내용들도 보고 우리 학생분이 또 그러니까요. 이제 욕먹는 과정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봐야 네.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그래요. 기분 나쁘네요. 기분이 그죠? 좀 안 좋아지려고 대편 그러네요. 때마다 팩트야. 진짜 어떻게든 제가 팩트야. 이거 해보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데 삭제되고 있다, 스킵되고 네, 있다. 참. 알겠습니다. 네. 이장님도 지금 스킵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이 나왔으니까 좀 기분 좋은 뭐 이때 마음으로 월요일 날에 회식을 하셨네요, 하셨다고 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 학생들이 네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두 분께도 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럴 진심에 때, 아니, 제가 거짓말합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좀 네. 부르라고요. 네. 아니요. 아니 내가 아니요? 아니, 근데 직접 저희가 느껴야 될 그렇게- 거 아니야. 그게 격이 없이 친한 사이는 아니니까 또. 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얘기는 안 해. 서로 맞다, 그러니까요. 맞다. 그렇게 막 맞다, 부르고 맞다. 이러지는 않고 그냥 맞아, 맞아. 전달해 달라 그래서 아 그렇네. 네, 죄송해요. 정보센터 잠시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하지도 않은데. 네, 친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분은 왠지 그런 자리에 그래요. 가면 또 인터뷰를 잘 흔히 딸 것 있는 자리에 같습니다. 가면 흥부자가 될 것 같은 이분이에요. 네, 김하윤 캐스터. 네, 불러보겠습니다. 김하윤 어서 캐스터.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죠? 네? 흥이 있는 자리 좋아하죠? 아, 제가 술은 잘 못하는데 술 마신 것처럼 잘 놀 수 있어서 오. 인터뷰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저는 부탁드리겠고요. 좀 약간 어. 짜여진 멘트를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마시지 못하지만 뭐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저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자리는 아니, 안 근데 좋아합니다. 그냥 그럴 될 거를 그래도 뭐 첫 합니다. 주보다 좀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멀었죠. 긴장, 아직 뭐 긴장이 완화가 좀 덜 됐나요? 네, 어. 보시기에? 구보나를 따르려면 좀 아, 더 그래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야, 김하윤 캐스터의 이제 김하윤 캐스터 보라고 저격수로 얘기했네.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이러다가 봐야죠. 또 좋아질 수 있기 좋아질 수도 때문에 있기 때문에. 두 분 친해지기 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잡정센터의 존재 이유이자 자기는 나왔는데 왜 6분 동안 불러주지도 않는 이 학생인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 어제는 저희가 전화로만 잠시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 친구 잘생겼네요.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재영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재형입니다. 잘생겼네요. 네, 잘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잘생긴지 알고 있어요? 아직 처음 들었습니다. 머리는 본인이 만졌습니까? 밑에서 고데기로 만져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되게 네. 멋있어졌습니다. 네, 어제 예. 이제 목소리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가운데요. 어제 수업은 반가운 좀 거 잘- 맞아요? 반가운 거 맞아요? 아니,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네. 이윤정 아나운서 반가운 거 맞죠? 예, 진짜 알겠습니다. 반가운데 어제 수업 때문에 네. 못 왔잖아요. 예. 수업은 잘 들어갔나요? 네, 수업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어제 전화 어디서 받은 거예요? 복도에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네. 아, 지금 대학생인데 차를 모고 다녀요? 친구 차 잠깐 친구 차에서? 조용한 데서 빌려서? 통화하려고. 그랬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끝나고 음. 방송도 마저 챙겨 봤나요? 예, 마저 봤습니다. 음. 유튜브 올라온 거 보고 음. 좀 하반기에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계획했던 것과 좀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그 홍기찬 쌤의 그 컨설팅이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음. 제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아마 또 자기소개에 대해서 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실 거고 네. 아마 그걸 다 고쳐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네.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쌤 보셨을 텐데 재용 학생 자기소개에서 제가 이제 타이틀 돌기 전에 방송 전에 잠시 물어봤었는데 점수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몇 점입니까? 8점. 10점 만점에? 네, 8점. 그래요? 오. 8점 정도 돼요. 애매한 굉장히 데면 잘 준 건데. 애매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아. 일단 자기 전공을 좀 사랑하는 애정이 음. 느껴지는 분이라 조금만 수정해 주신다면 어. 저는 하반기 때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학교가 괜찮아요. 이 한국산업기술대가 아. 또 최근에 저희 학생들 보면 취업률이 꽤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서구학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죠. 학교 이름이 좀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한산기 서구학기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한산기? 산기대라고 또 산기대. 얘기하고, 네. 기흥에 그렇죠. 있나요? 어디? 시흥에 시흥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니까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있고 좀 전문화된 그렇죠. 약간 전공에? 그 숨어져 있는 그 기업들이 선호하는 학교. 아, 그러니까 뭐 지방 알짜 알짜예. 학교. 그렇네요. 근데 이 또 안타까운 게 학생들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 네. 학교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한 아, 적이 약간 많이 좀 있습니다. 뭐 예. 밀리게 되고 그러면 네, 우리 학교 네임밸류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그 말 나온 김에 카메라 보고 학교 자랑 한번 해봅시다. 저희 학교는 음. 취업률이 좋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게 잘 돼 있어서 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산학 안 좋다는 얘기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10초도 안 돼. 더 쭉쭉 뽑아내야지. 뭐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혼자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가 그 학교가 아니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니냐 얘기하신 분도 있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어디에 있는 곳이냐, 좀 전문대학교냐. 어제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질문을 뭐 스펙적인 거를 여쭤보라고 했거든. 근데 그래서 학교적인 것도 물어볼까 싶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길래 네. 이분은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서과기하고 이제 산기대하고 네. 어떤 차이 비슷해요? 그 연역이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예, 학교 맞습니다. 생긴 게 저희 한 학교는 20년이 되나요?
1990년 초에 생겼으니까 얼마 연영이 좀 안 됐는데 얼마 그럼에도 안 됐네요, 불구하고 정말. 저는 그 업계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이 꽤 돼요. 그리고 네. 2부에 나오는 차코치 친동생이 여기야. 아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네. 미연쌤 LS 계열사에서 지금 전기 쪽. 차코치가 전담으로 해주는 어떻게 좀 해주고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입사한 지도 한 2년 차고 자동차 들어갔고요? 업계. 네, 자동차 오. 업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라 잘하구나. 저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 참 잘 되는 그 알겠습니다. 이 비즈니스과 뭐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과도 또 유명하고. 음. 네. 일단 그러니까 자부심을 좀 가지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가질 가는 필요가 걸로. 예, 있는 제가 것 많이 같아요. 학교에 대한 부족함은 이제 갖지 않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재영 학생의 자소서부터 살펴봐야 네.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김하윤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혁쌤은 한국전력공사 자소서를 꼽아주셨는데요. 두 번째 항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십시오라는 항목인데요. 부가적인 설명이 길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경험은 직업 외적인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산학협력,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경력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과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과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작성하시고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 경험 또는 활동 내용과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재영 학생은 과연 어떻게 적었을지 자세하게 화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은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을 배우다라고 잡았습니다. 지원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재영 학생은요, 광명전기 품질 경영팀에서 제가 맡은 주된 업무 내용은 생산 설비에서 만들어진 배전반과 가스 절연 개폐기를 납품하기 전 내전압 검사, 회로 동작 시험, 주회로 저항 측정 시험과 시퀀스 동작 시험, 전자파 시험을 통해 제품의 오류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를 고치는 업무를 했습니다. 네, 또 품질 보증 체계 및 용어를 익히고 수배 전반 개요와 유형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현장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8주간의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전기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정확한 도면 분석력과 오류점을 찾기 위한 꼼꼼함의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실습 기간 GIS 탱크 기밀 검사에서 단 한 차례도 반품 요청이 걸리지 않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둘째, 효성에서 의뢰한 회로도 해석을 독단적으로 맡아 업무를 수행했고 한 번에 합격하여 차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전 항목이 일단 굉장히 인사 담당자들이 좀 까칠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네. 그 경험과 경력을 잘 정리해 써라 이런 의중이 느껴진 항목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진 게 어제도 광명전기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메리트를 칭찬하시더라고요. 홍기찬 했어요.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친구랑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네. 구체적이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근데 단독으로 했다고 해서 독단적이라는 것이 뭐 나쁜 느낌이어서 독과점도 어감이 조금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해석을 단독으로 맡아서 했다. 이거 혼자 했다는 얘기죠? 예, 혼자 네, 했다. 그럼 단어 선택을 좀 예. 잘하시고 평가해 주시죠. 일단 특징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NCS 지금 자소서예요. 우리가 지금 쓰신 게 이재영 학생이 네. 쓴 게 이제 NCS 자소서고 방송에서는 저희가 많이 다루진 않았었는데 NCS 자소서 작성법을 먼저 좀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자기소개서와는 좀 다르게 10대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NCS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뭐 의사소통 능력, 뭐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10가지가 정의가 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모르고 쓰셨어요. 네, 그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에서 파생된 자소서 항목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10대 직업 기초 능력, 그러니까 직무 역량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꼼꼼함이랑 도면 분석력을 갖췄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딱히 요구되는 역량은 아니에요. 10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재영 학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 한국전력공사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밑에 나와 있잖아요. 각 직무마다 필수 역량이 뭐라는 것을 네.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배전 쪽이에요. 지금 예, 지원한- 송배전. 송배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요구 역량이 그 10대 직업 기초 능력 안에서 한 4개에서 3개 그리고 엔지니어라면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을 시키셨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개선했다라든지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의 경험이 기술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높은 점수를 드린 이유는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활동 자체가 아주 알짜배기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다른 항목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자소서도 제가 조금 보니까 그런 키워드 선택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어제도 제가 그 홍기찬 쌤하고 그 통화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홍기찬 쌤도 아마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공기업에서는 올인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한전 쪽에 올인하시는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스펙이시면 사기업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력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공기업으로 올인하는 건 오히려 본인한테 조금 기회를 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한전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4학년 때부터 9학년 때까지 한전에 관련된 사업도 공부를 학교에서 배웠고 프로젝트도 관련된 걸 좀 배웠기 때문에 더 친숙한 느낌이 들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 공기업에서 한번 그러긴 하죠. 예.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서 사기업 노리는 사람들이 현대랑 삼성 노리는 것처럼 뭐 비슷한 느낌일 그쵸. 텐데 그래도 여기만 또 했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오는 어떤 괴리감, 네, 뭐 맞습니다. 자괴감 이런 것들 또 상실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대로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괜찮은 뭐 사기업들도 알아보면 좋을 텐데 어디를 좀 이제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시는 모든 지원자들이 이재용 씨 같은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기업이고 뭐 안정적인 직장이고 뭐 복리 혜택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거만으로는 좀 지원 동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한전과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1번 항목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 필요도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뭔가 스스로가 좀 자신감이 없지 않았었나 내가 한전을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되고 제가 왜 계속 공기업 물론 공기업 되면 좋은데 그 너무 자기 세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 지금 뭐 탈스펙이다 뭐 NCS 채용이다 이렇게 되니까 서류 진입 장벽 자체만 낮아졌을 뿐이지 NCS는 사실 거의 한 70% 정도가 필기 시험에서 걸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시험 같이 지금 돼버렸어요. 이게 NCS가 예전에 그 뭐 한 10년 전 이때만 해도 공기업은 그냥 서류 전형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영어 점수 뭐 토익 기준 985, 뭐 만점 또는 학점도 4.5 만점에 거의 4.2 이상. 근데 지금은 진입 장벽만 낮췄지 필기 전형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필기 전형을 평소부터 대비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력자들도 지원을 많이 해서 물리적으로 내가 경쟁률을 뚫고 나가기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야 한번 같이 지원을 하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쓰실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쪽도 얼마든지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또 어제 홍 쌤도 같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가능성을 좀 넓혀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자소서로 돌아와 보면요. 네. 일단 보면은 나는 뭘 했고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경험들 위주로 나열을 약간 했습니다. 나열식의 그리고 또 아까 민혁 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이제 직무 역량과의 연결이 살짝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NCS 역량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어필할지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정할 때는 내가 임의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한전은 친절하게도 각 직무마다 요구되는 역량을 그 모집 요강이 되게 길어요. 한전 같은 좋네, 경우에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송배정 직무, 뭐 무슨 영업 직무, 해외 사업 부문, 뭐 원자력 부문 이렇게 해서 직무 요구되는 역량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수강 과목까지도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은 사람은 우대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집 요강에 좀 충실해서 내가 일단 타겟팅을 하고 두 번째는 타겟팅한 그 역량과 관련된 한 가지 경험만 쓰세요. 왜냐면 한전 같은 경우 지금 400자잖아요. 예. 400자 내에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풀어내다 보니까 훌륭한 경험을 하신 거는 알겠으나 지원자가 어떤 면을 어필하고자 하는지를 그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뭐 예를 들어서 주요 성과로는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품 요청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뭐 단독해서 수행했다. 이게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결과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험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네. 더 뭔가 좀 실효적으로 그 결과물을 도출해냈던 그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좁혀준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두 번째로 어떤 자기소개서를 민혁 쌤께서 골라주셨을지 김한님께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혁쌤은 두 번째도 한국전력공사 자소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엔 4번 항목인데요. 4번 항목은 아까 2번 항목이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비교적 좀 간단한 편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귀하가 속한 조직, 팀이나 동아리 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적는 항목인데요. 재영 학생은 어떻게 적었는지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철두철미 자세가 설악산을 정복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 동아리 내에서 등산 소모임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설악산 등반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격주로는 관악산과 북한산 등을 등반하여 등산 감각을 끌어올렸으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군대에서 배운 독도법과 응급구급법을 복습해갔습니다. 또 팀원마다 체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모두에게 적합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를 상의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올라간 결과 목표 시간에 정상에 도착했고 대청봉에서 밑을 내려다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설악산을 정복하고 난 뒤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을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도전하는 것이 완벽한 목표 달성을 이루는 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을 고쳐야 합격 자소서가 될지 민혁쌤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등산 경험, 설악산을 정복한 경험.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저같이 등산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볼 수 있겠지만 또 뭐 어르신들 같이 뭐 매주 뭐 설악산, 오늘은 설악산, 내일은 뭐 오대산 이렇게 이러신 분들은 또 뭐 그게 뭐 별거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했던 대장정 했거든요. 네, 대장정의 대장정.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네.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세 글자로 약한 것 그래요? 같았는데요. 네. 그래요? 어땠습니까? 뭐가 약해요? 어떤 그러니까 좀 독도 더- 대장정 같은.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건데 되게 좀 뭔가 과장되게 그쵸. 뭔가 좀 이렇게 너무 힘든 것처럼 여기에서 거창하게 정말 이런 헌신적인 느낌? 노력을 다했다 이런 거에 그치, 좀 뭐 못 그냥 미친다는 느낌 살짝 각자 알아서 올라가는 거죠. 뭐. 이재용 네. 학생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 작업서를 쓴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좀 조금이나마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다쳐서 조기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딜요? 의가사제대? 예, 의병제대를 무릎을 다쳐서 해내게 됐는데 무릎을 이제 스키 전역하면은 탔나요? 인대 쪽이? 축구했습니다. 축구했군요. 그래서 전역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자리 가서도 무릎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겠냐 제대로. 음. 또 이제 인턴을 할 때도 무릎 아프면 좀 쉬었다 해라. 아니면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세안경 낀 시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걸 좀 그렇네. 보여주고 싶어서. 의병제대가 또 그렇군요. 있었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네. 예. 한번 어떻습니까? 이제 네. 저는 뭐 의병제대까지 듣고 나서 세 글자로 매맞자. 아 의병제 듣고도 아니요, 4번 항목은 매맞자. 재영아 매맞자. 매맞을 시간이다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그럼- 내가 볼 때 4번은 이렇게 그냥 들어봐. 뭐요? 10점에서 매맞아야 돼. 10점에서 8점 맞은 게 2점 여기서. 요거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9점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집중력이 약간 한국 축구처럼 지금 위기거든요. 네, 더 이상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슈틸리케입니까 지금 보면? 저는 같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김승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4번 항목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참고로 한국전력공사가 다른 자소서 항목은 계속 바꾸고 있어도 요 조직에 헌신하고 요 그 뭡니까 3년 내에 속한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던 요 4번 항목은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시 한다는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등반했던 거를 쓰시는 거는 좀 그래도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친구는 싶고요. 나름대로 되게 의도는 있었어요. 진지하게.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왜 그런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그 지방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카더라가 너무 많으니까 지방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방대니까 서류부터 필터링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 결국에는 뭐 30% 할당하고 이런 게 지방 국립대만 있지 뭐 우리는 또 해당 사항이 없다. 막 이런 카더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경험을 써도 된다더라. 막 이렇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도권 제가 이걸 뭐 꼭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자소서 항목을 많이 저는 이제 첨삭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학교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수도권 대학교 그 졸업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막 쓰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유독 지방대 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든지 해외 나가서 뭐 자기 사람 구했다고 응급처치로 뭐 워킹홀리데이 가서 자기가 무슨 메뉴 개발해가지고 무슨 매출을 높였다라든지 이런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좀 많이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목도 그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좀 내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경험에 맞는 것이 참고로 이건 직업 윤리에 대한 거예요. 네. 10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10번째 건데 직업 윤리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디보우션, 뭔가 좀 종교적인 어떤 누군가를 위한 나왔네요.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쪽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희생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막 따로 나왔네, 디보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영 학생의 자소서는 거의 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응급 구급법 뿌듯하고 야호 대청동 밑을 보면서 내가 막 감격하는 이게 좀 잘못 뭔가 이해한 이게 거예요. 그리스 성화봉송한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좀 예. 과장된 느낌. 요 경험은 자기소개서에 적합하지 않으니 혹시나 다른 회사 지금 쓰실 때도 삭제를 해주시고요. 네. 그 엔지니어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그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 내에서 했던 수강 과목 중에 도전적으로 수업 들으셨던 거, 이수하셨던 거, 또는 프로젝트 수행하셨던 거,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은 자격증을 내가 취득했다 또는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소개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 경험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쓰셔야지 불필요한 이런 문과분들의 느낌을 주는 우리 경험 선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설악산 쓴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 재영 학생이 얘기할 때 나름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어떤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뭐 그 쓸 게 없어서 이렇게 과장되게 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생님 말은 설사 본인은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하더라도 남이 봤을 때,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인 그 거죠.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진짜 절대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선생님 강의 보면은 군대 경험 쓰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진짜 살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뭐 유격 그럴 수 했을 있어. 때, 뭐 말년 병장이어서 유격 굳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내가 어떤 그 분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유격에 참여한 어떤 나의 어떤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의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나 말고 이해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인사팀 담당자 중에서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근데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공감한다고 보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그래요. 네. 새로운 거 알았죠 또. 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소재에 따라서도 어떤 그 정도가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얼마 전에 여기 면접 때 현대자동차 최종 면접 때 면접관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물어봤더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재영 학생? 내일 아마 또 태용 쌤도 하실 텐데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니? 빠르게 생각하는 것도 능력이야. 이럴 해봐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미치고 뭐. 그럴 수. 솔직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말 걸어서 한 20km 걸어가고 그랬어요. 집까지 막 이런 거 아니야? 한 30km 걸었습니다. 진짜. 강다리 정말 건너고 막, 힘들었을 그지? 수도 있어요. 한강다리 건너고 그랬죠. 혼자 걸어서. 그랬죠. 건널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걸었어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아주 이 마음 이해 가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있잖아. 현대자동차 면접 때 그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족구에서 져서 군대에서 그렇다. 족구에서 져서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본인이 승부에 강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으신 어르신 앞에서 족구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면접관이 듣고 있다가 아 자네는 좀 너무 대화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한테 또 물어봤더니 아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아이고. 둘 다 이제 저희 방송을 다시 보면서 네. 하반기를 대비하고 왜 있겠죠. 떨어졌나 제방을 나오겠네요. 봐야 또. 되겠군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웃지 못하고 있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근데 아, 이재용 깜짝이야. 보니까 이렇게. 그 열심히 얘기할 때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짜 힘들었나 봐. 아,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 친구한테 좀 한마디 해봐요. 1번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해봐요. 지금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TV 나와서. 관심 나왔어. 없습니다. 야, TV 나왔어라. 한번 해봐요. 건강하니? 잘 살고 있니? 네. 취업해서 나도 행복하게 살게. 다시 만나자가 아니고 나도 행복하게 살게. 살게. 아 마무리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항목에 대해, 그러니까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설악산 소재는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직무 관련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좀 찾아보는 게 좋을 다시 것 한번 같습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만약에 물론 이제 절대 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자소서가 되려면 산을 좀 높이 뭔가- 높여야 돼요? 아니야? 이 해발 사람 몇 미터 또 높여야 버릇이 되나? 나오네 또 이렇게. 예. 로키 산맥 이런 거 안 돼? 이거? 높이를 어, 로키까지 로키를- 로키로 아, 가면 거의 삼천, 이제 어몽길 대장 밑으로 가야죠. 후지산 뭐 이런 거 안 돼요? 뭐 후지산이요. 알았어 예. 그만할게요. 예.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내가 포기했던 다른 기회 비용을 써줬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예. 내가 등산에 대한 거를 꼭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계획했던 뭐 다른 거를 못했다. 네.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 지원자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지?라고 하고 읽어볼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의 경험으로만 기술을 하는 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래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쓰지 말라니까 매맞자라고 했잖아. 이거 안 그렇죠. 돼요. 다른 경험을 네, 쓰는 이거 거죠. 말고 알겠습니다. 다른 경험을 일단 재영 학생 뭐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니, 어제 궁금한 점 네, 많았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병 전역 얘기했었는데 네. 그게 실제 이제 입사할 때 크게 얼마나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건. 방위 마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류 단계에서 어떤 점수화 시켜서 불이익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면접 때는 정성적으로 주관적으로 조금 의심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마 내일 또 태성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재영 씨. 아, 네. 면접관이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계속 이재영 학생한테 빨려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나저나 얘는 또 떨어뜨릴 이유를 내가 알게 꺼낸 되는 거나.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인지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엔지니어로서 나의 강점과 이런 점들을 어필을 하면 살짝 보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기서 수가 뭔가 딱 있거든요. 나온다. 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꼬투리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면접 보는 입장에서는 단점에 대한 그걸 안 잡히려고 단점에 대한 디펜스만 생각해요. 계속. 학점이 부족한데 이것도 학점 안 돼, 부족한 그거는. 거를 안 물어보면 돼, 안 어떡하지? 그 논리를 막 만들다가 안 돼. 그 루프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고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래요. 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사 제도는 이건 아예 신경 쓰지 마요. 그건 근데 그걸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마찬가지야.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불리한 마음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야 그냥. 네, 네. 다른 걸로 리커버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네, 예. 알겠어요. 자, 화요일에는 그리고 또 하나 NCS 자소서 기반으로 모셨다고 해서 대신 행보해드리지만 이분이 최근에 저기 NCS 자소서 책 냈죠? 책을 낼 예정입니다. 아들 예정입니까? 그거 나오면 좀 바로 네, 한번 한번 참고해보면 사 좋을 보세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전혀 살 화요일에는 의도는 없네요. 표정을 제가 이렇게 네, 읽어보니까 네. 살 예, 거야. 알겠습니다. 살 거야. 이거 살 사겠습니다. 거야. 긴장돼서 그런 거야. 네. 그래요. 자, 오늘 방송이 첫 출연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떨리고 생방송 그랬는데 이제 진행도 잘 녹아들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손민호 선생님 그 지적이 정신을 좀 바짝 들게 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 재영 학생의 느낌이 전 항상 느낌을 보잖아요. 좋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잘생긴 것도 있지만 뭔가 그렇죠. 느낌 괜찮죠. 어때요? 지금 확 와닿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막 굉장히 결을 다르게 그냥 하시네요. 무난하긴 네. 한데 굳이 내가 뽑아야 네. 된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그러니까 여친 발언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동감이 갖고 뭔가 느낌이 좀 우리 갔었어요. 과거에 제가 칭찬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응. 조금 이진한 부분이 있는 그래도 것 같아요. 집중력이 높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신의 한수 한마디 해줘요. 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자체가 저는 지금 취업 시장에서 또 떠오르는 신흥 강자라고 확인을 했어요.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으니까 선호하는 학교니까
그냥 눈높이를 일부러 본인이 낮추지 마시고 나는 대기업 못 간다 이러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면접 컨설팅에서 다시 뵙도록 내일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잡정부센터 오늘 준비한 게 아니고 1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께서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이신 오랜만에 나오네, 이 친구. 차코치님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자, 어디 가지? TV 취업 예. 상담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첫 코너죠. 김한께서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먼저 서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코리아 메디케어에서 웹개발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유지 보수 및 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인근 거주자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대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천우 ENC에서 건축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공조 설계, 캐드, 클린룸 설계 등을 담당하게 되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항 모두 접수, 채용 시 마감 인정 기억하셔서 늦지 않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수원으로 떠나봅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입니다. 수원 권성구 산업로에 위치한 공항 리무진 버스 운송 서비스 업체로 동수원 영업소 운송 감독을 하실 운송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고객 안내, 수화물 관리를 하게 되고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고용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 만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24시까지로 격일 근무하며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 됩니다. 복리후생은 4대 보험, 퇴직금, 통근버스,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 형태와 근무 시간의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포콘스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산업로에 위치한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전자 및 컴퓨터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휴대폰 부품 출하 관리로 ERP 운영 경험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은 4대 보험, 퇴직금, 직원대출제도,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등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층을 우대하고요. 다양한 복리후생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청년층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윤명희 주무관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고민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나온 분이시죠. 네. TV 취업상담소 오늘은 위포트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2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냈어요. 왜요? 방송에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매주 좀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그새 그러니까요. 머리가 자랐습니다. 지승환 PD 좀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예, 잘 부르주세요. 네. 예.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글쎄요, 제가 풍년이네요, 머리가. 예. 합격자 수만큼 머리가 자라서 더 만족스러운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합격자 많이 나왔어요? 네, 뭐 근황을 들으지만 뭐 많이 나왔고요. 생각보다 잘 나왔고 결과들이 좋아서 네. 아주 그냥 복스럽게 하루하루 잘 쉬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실명 하나 대세요. 누군지. 실명 오늘은 이성구 학생이라고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친구들도 같이 잘 됐고요. 네네. 그 친구들 세트로 주로 편의점 친구들이 많이 됐고 편의점들이 많이 롯데 됐군요. 제가 친구들 서류 한 30개 넣었는데 야. 그거 하나 돼갖고 눈물의 그렇군요. 통화를 했던 우리 성구 최고죠, 뭐. 이성구 학생. 성공. 30개에서 29개 성구야. 되면 뭐 하냐고. 하는 개밖에 못 가는데 30개 한 개가 난 거예요? 그런 1승만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게임 여러분 대단하군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잘 했다고 하니까 우리 또 지승환 PD가 또 잘 신경 써서 자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자주 거라 불러주셨으면 믿으면서 좋겠습니다. 자, 이분 또 그리고 이제 소개하죠. 우리 취준생들의 진이죠.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벌써 팬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뭐 정말요? 화력이 뛰어나다고 저희가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사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진 네. 캐스터가 이거 지금 다른 거 말하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첫 번째 사연 닉네임이 재밌군요. 저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네, 닉네임 오빠 저 이만 가볼게요입니다. 이 사람아.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 가보개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대 후반으로 나이도 많고 스펙도 낮고 특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 졸업하기 전 취업할 때부터 남들이 대기업 할 때 저는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난 좋은데 못 가, 경쟁률 낮은 데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약직 자리만 전전하다 계약 종료로 나오고 이제 다시 취준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는 마케팅 또는 미디어 쪽인데요. 이제 와서 대기업 지원은 어차피 가능성 제로라 당장이라도 출근이 바로 가능한 작은 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연봉 2천만 원 초반 수준이라서 고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 상태로는 조건이 안 좋아도 일단 무조건 아무 소기업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가 취업과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따끔하고 현실적인 조언, 충고 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대기업 제외하고 경쟁률 낮은 곳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 수준의 연봉 1,800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데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속이. 닉네임을 보니까 오빠 전 이만 가보게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여자분입니다. 근데 속이 옆만 바라봐. 네, 이분요. 네. 속이 엄마 바라봐. 대기업은 안 보시고 속이 옆만 바라봤는데, 야 이게 왜 그러실까? 스펙도 좀 그렇고 약간 이분은 경력도 그 자존감이 그렇고. 낮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거의 네. 뭐 돼요? 게임의 룰을 망각한 채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제 수강생 중에는 이 문의 주신 분들은 초대졸 분들이 또 계세요. 아 그래요? 초대졸이나 저기 운항승무원 쪽 이제 면접 앞두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역시 현실 감각을 거의 잊은, 그러니까 좀 본인 문제인데 약간 본인 문제가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상자적 관점에서 예, 얘기하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죠? 유체 이탈 화법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제가 받은 질문 그대로 긁어온 거거든요, 지금 사실. 네. 뭐 맨 마지막 문장, 너는 너 수준의 연봉 1,800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라라는 말을 할 정도면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그러니까 없다시피 비관적이고 하는. 자존감이 예.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진짜. 괜찮은 분 같은데. 네네. 네, 이분 가보게 형님 네. 그러지 말라고요. 네. 왜 본인을 이렇게 낮추시고 그러시나? 네. 이게 좀 일단 이런 안타까운 분들께 마음이 드리고 드네요. 싶은 조언이 네. 일단 취업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못 정한 채 20대가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예. 간절해 보이지만 아까 삼자적 그쵸. 관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간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얘기하듯이 그쵸. 이게 간절한데 난 아닌 걸로. 똥인지 된장인지 네, 구분이 그렇죠.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분이 좀 하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분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행간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연봉이란 조건이 들어갔고 기업의 규모 그리고 가능성, 대기업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외부의 변수를 일부러만 대입을 해갖고 내가 지금 왜 취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안 된 채로 그냥 물에 흘러가듯 나를 맡기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정확하게 내가 세팅을 해야겠고 정말 취업이 우선이라면 지금부터는 연봉이나 직무 뭐라도 하나 좀 제대로 정해놓고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케팅 혹은 미디어인데 미디어 괄호하고 나서 네. 기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요. 기자는 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쉽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좀 매우 방향성 다르죠. 자체가 매우 다르죠. 그렇죠. 지금 앉아 계신 여기 세 분 보십시오. 이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이 어려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인데. 이상한 띄우지 마시고. 아 진짜로요. 아니, 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남길 이 우리 가부교육 친구도 지금 TV를 너무 많이 봐갖고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이라도 미디어면 미디어,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래요. 둘 중에 우선순위도 정하고 네. 연봉이 먼저냐 직무가 먼저냐 등 확실히 좀 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로 끝내줄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지금 예. 얘기하신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질팡하고 있는 이분 네. 뭐 질문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뭘 먼저 선행해야 될지 좀 들어봅시다. 네. 근데 일단 이 친구 제가 나이를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나이가 이제 28.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예요? 한 번 봤습니다. 어. 28인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한테는 이미 조언을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이 일단 나이에 대한 건데 뭐 선생님들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이번에 27인데 입사한 친구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27, 8 요때에는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네임밸류를 포기하든지 뭐 연봉을 포기하든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거면 확실히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제 저기 대학교 동기 중에 지금 현직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SBS 쪽에서 이제 그 라디오 아나운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원래 그 양주 회사를 다니다가 양주 회사 때려치고 라디오 아나운서요? 예, 라디오 캐스터. 캐스터. 예, 예. 나이 31살에 도전을 해갖고 여자분이죠?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분. 강유진 씨인데 어. 이분이 합격을 해갖고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대신 이분은 연봉을 포기했어요. 정말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해갖고 그렇죠.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마케팅, 미디어 우선순위를 직무와 선택했으면 좋겠고 좀 세부적으로 짧게 보자면 일단 마케팅의 경우라면 연봉을 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용 사이트에 가보면 마케터 관련 공고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초대졸부터 뭐 4년제 대졸 이상이면 연봉 2,000대 후반 위주로 주로 나와 있고 확실히 컨설팅에서 마케팅이 많이들 선호되는 편이니까 그쪽에 지원을 좀 하시거나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자기 이력서랑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올려놓으시면 가까운 시일 안에 면접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학점으로도 네. 그래도 좀 지원해 볼 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네. 이분이 지원을 할 때 이제 이분이 원하는 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나는 마케팅 공고만 떠야지만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학생 중에 이주연 학생이라고 있어요. 2부 자리에 합격을 했는데 2부 자리. 2부 자리 조인성 그죠. 합격한 이후에 조인성 씨랑 미팅을 해갖고 굉장히 지금 2부 자리 애사심이 탄탄한 의사예요. 높은 친구인데 이름이 좀 재밌어서 그쵸. 그런지. 예. 2부 자리인데 이 친구가 원래 영업으로 지원했는데 막상 이 친구가 영업을 하기보다는 마케팅 쪽에 가깝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원했던 마케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실제 공고에는 마케팅이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류나 제약 쪽에 영업을 과감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낮은 학점일지라도 오래 다닐 수 있다는 느낌만 든다면 충분히 입사가 가능할 것이고 뭐 이디야나 놀부, 뭐 미스터 피자,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약간 이런 치킨집들 이런 식품 곳들에서 그죠? 식유통 기업들에서 아무래도 좀 제네시스 뭐 이런데 그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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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쪽도 워낙 공고가 그래요. 간헐적으로 나와서 맞아요. 조금 어려운 편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뭐 저희가 또 꿈을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미디어 쪽 취업도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일단, 뭐 예. 지역 케이블 같은 그렇죠. 쪽, 지역 케이블 TV 쪽도 있고 사실 저는 원래 일이 홈쇼핑 채널 계약 법인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개별 PP사들도 채용이 분명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낚시 TV, 뭐 소비자 TV, 뭐놀 TV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채널 칭 뭐 이런 데들 보면 500번대가 있는 아 그렇죠. 500번대나 700번대. 그래요. 올레 TV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 대충 200번대 이후에 저희도 200번이거든요. 그렇죠. 252번. 네. 네. 좋은 채널이죠. 나오고 있어서 그쪽에 신입들을 간헐적으로 뽑는데 공고가 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채용 사이트에 좀 올려놓고 수시로 체크했다가 알람이 울리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좀 본인이 발품을 팔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PP사들이나 뭐 SO도 있잖아요. SO들 있죠. 네. CMB나 뭐 저쪽 헬로비전 쪽, 양천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방송국 안에 자체 또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리포터도 있고 기자도 있으니까 물론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쪽으로의 지원 아니면 아예 플랫폼 회사인 스카이라이프 같은 데서도 그 자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직사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즘 좋을 SO들도 것 같아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많아갖고 네 맞습니다. 아마도 뭐 방송하시려고 하면은 그런 기회도 많다는 걸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차코치님이 드릴 수 있는 부분 다 드린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 분 바로 다음으로. 읽어볼게요. All I Wanna Do. 예, 읽어봅시다. 네, 바로 읽겠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 고민 전해봅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인턴까지 갔다가 최종에서 전환이 안 되고 최종 탈락한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계열사지만 같은 그룹사라 최종 탈락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만약 면접 때 왜 최종에서 떨어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모범적인 답이 될까요? 작년에 인턴 생활도 열심히 했고 팀 내 평가도 좋았다고 들었지만 제가 면접 때 너무 긴장해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차코치님 해결해 주실 거죠? 이렇게 분석을 스스로 혼자 하려면 좀 힘들어져,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과거의 면접에서 탈락 사유를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뭐 아예 없다고 알긴 할 수 알아야지. 없고 네. 무조건 알아야죠 사실. 그러면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까요? 일단 방어는 또 다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덫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빨리 좀 앞부분에서라도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커트. 그러니까 컷. 왜 떨어졌냐라는 말에 뭐 그게 제가 그러니까 중원부원하면 안 되고 중원부원하지 안 되고 정말 딱 깔끔하게 내가 A라는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본인이 느꼈거나 면접 뭐 담당자를 통해 들었거나 해서 내가 그걸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이 뭔데? 다음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답변이 현실적으로 제일 지금보다 지금과 다르게 부족했겠죠라고 했으면은 그럼 지금은 어떤데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바로 답을 해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맞아요. 막 불안해 갖고 막 이거를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은 이러면 이제 그렇죠. 큰다는 거야. 표정도 어둡고 맞아. 울고 그러면 이제 탈락이죠. 또 떨어진다 너 그러면. 안 돼. 맞아요. 아까 뭐 조쌤도 말씀했지만 매맞자라는 말이 맞아요. 매를 빨리 마는 게 낫고 전 개인적으로는 제 면접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단점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자기소개 때 먼저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자기소개 때 지난번에 탈락했던 지원자 차재원입니다. 셀프 디스를 좀 해요. 예. 차라리 그거를 미리 해야 셀프 상대가 이실직고를 하는 게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면접 전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면접 전에 한번 볼 거라고요. 이 친구 요게 좀 떨어졌었네. 요거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하는데 얘가 먼저 초반에 쟤를 이렇게 먼저 본인이 뿌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고
공정하게 상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익숙하시죠? 하지만 속 내용물은 지난번과 다릅니다. 이러면서 뭐 이제 좀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시즌 2다. 시즌 2다. 돌아왔다. 예.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면접에서는 다 사람이 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 나올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이 친구는 되게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뭔가 계속 뭔가 팔려고 하고 그 집중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인상은 좋은데 가만 넋 놓고 있고, 그러니까 넋 놓고 있으면 이게 뭔가 안 좋은 거야. 아, 정말 넋을 놓은 표정을 제가 그치? 방금 봐갖고 맞죠? 연기 괜찮았어요? 굉장히 효험하네요. 놀랐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완전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부연 설명 좀 해줘요. 일단은 멍 때리면 질문을 하거든요. 방금 옆에 지원자가 뭐라고 했는지, 방금 김승재 지원자가 뭐라고 했죠? 라고 했는데 답을 못하고 같이 멍을 때리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죠. 나중에는. 스미마생 하면 그렇게 영원히 발을 못 디디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솔직한 답변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고민 사연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고민 사연 두 분은 제가 솔팅한 데는 일단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이 많다. 예, 생각이 너무 많고 좀 어려운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쉬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라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 앞에 우동 가게 아저씨가 하셨던 얘기였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얘기 아니 어려우지 노린 거야? 않았어요. 준비한 거야? 레파토리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요. So simple. 좀 최대한 간결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동 가게 어디입니까? 노년역. 노년역에. 2층 커피빈 아르페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가갖고 이제 우동 한 살 하시면서 네네. 또 그 아저씨한테 네. 또 그런 말 들으시면 또 힘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차코치님의 조언 잘 들으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차정원 강사님과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활기찬 하루를 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취업 걱정에 고민이 많으신 취준생분도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화 02-397-7984나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네.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네, 신뢰도 200%. 그렇습니다. 맞춤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네.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